있었습니다. 전처도 같은 제작사에 있어 같은 디자이너 동료로 만나 투닥투닥하다 미운 정도로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사실 전처랑은 결혼하고 애 없는 신혼 4년 때까지만 해도 별 탈 없이 서로 일 열심히 해가면서 잘 살았습니다. 허나 전처가 임신하고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저희 사이는 삐그덕거렸던 것 같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사람이 예민해지기 시작하더니 애 낳고 키우면서 저와는 매일매일 다툰 데 시간을 보냈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참견이고 생트집을 잡아대는데 제 딴에는 맞벌이하다 외벌이가 되어 빵꾸난 돈을 메꾸느라 투잡이며 쓰리잡이며 해서 아이 분유값이라도 대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전처의 눈에는 제가 그저 무능력하고 쓸데없이 애보기 싫어 밖으로 도는 사람쯤 여겨졌나 봅니다. 어느 날은 전처가 제게 온갖 생떼를 쓰며 물건들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더군요. 그놈의 돈. 그럼 차라리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 테니까 네가 애를 봐. 나 도저히 힘들어서 애 못 보겠어. 너는 일하면서 커리어 쌓고 대우받으면서 나만 하루 종일 집에서 애하고 뭐하고 있냐고. 라면서 그동안 쌓아둔 것이 많았는지 악에 바친 듯 소리소리 지르다 울고서 오밤중에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틈만 나면 처갓집으로 홀라당 가버리기 일쑤였는데 그렇게 되면 장인 장모님께서 제게 연락을 빗발치게 하시면서 자네, 우리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 안 시키게 안 대놓고서 아까운 인재를 집에 틀어박혀 애나 보면서 썩히겠다는 건가? 우리 딸, 자네보다 좋은 여대 출신이고 자네보다 더 좋은 신랑감이 수두룩했는데 우리 애가 좋다고 해서 결혼시킨 것일세.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 딸 힘들게 하면 자네한테 어떻게 맡기겠나? 라고 얘기를 하며 툭하면 절 결혼 전 좋은 집안 남자들과 비교하면서 제게 굴욕을 주시니 저도 기센 장모님 장인어른 등살에 도저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아내의 오빠인 형님만큼은 제 편을 들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정말 결혼이라는 건 진짜 너무 힘들어.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게 쉽진 않지. 나도 전에 이혼의 아픔을 한번 겪었던 제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잘 알아. 매제 힘내 라고 하는데 참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갑갑함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형님은 예전에 결혼한 전력이 있었는데 마음이 안 맞았는지 금방 이혼하고 바로 환승 결혼해서 지금껏 애 낳고 살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참 인연은 따로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전처와 사랑해서 결혼했고 내 인연은 오로지 전처일 뿐이다라는 말을 믿은 채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참자라는 심정으로 견디기로 했습니다. 처갓집에 전처를 데리러 가서 간신히 비위 맞춰가며 설득해 집으로 데리고 왔고 그 사이 집에서 어머니에게 아기를 맡긴 탓에 저는 어머니에게 잔소리까지 몰아들어야 했어요. 저는 차마 제 어머니 볼 면목조차 없어 아내의 반복적인 이런 행동들에 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뻔한 아내의 도를 넘는 행동으로 사건은 또 터져버렸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혼해. 나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 이혼하자. 네가 그렇게 바라던 그놈의 이혼하자고. 그래 해 이혼. 하자고 이혼. 라며 전처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서류를 내미니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는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요. 그토록 아내가 툭하면 나 몰라라 했던 가엾은 제 딸은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뒤집기 되짚기 하고 배밀이 할 때쯤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겨놔 바쁘게 제 일을 했고 딸과 되도록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떠난 엄마의 자리와 아내의 자리가 커서 마음이 아파 차마 그러지 못할 적도 많았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가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에게 엄마의 부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드라마에서처럼
잠시 외국에 멀리 갔다고 얘기해버렸는데 너무 어려서 그런지 딱히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니는 빨리 저희 딸 새엄마 만들어주고 저도 부인을 얻어야 한다며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늘 재운 선자리를 들고 오셔서 절 곤욕스럽게 만들었는데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득하게 그러시니 집에도 저절로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는 진득하게 제게 선자리를 끊임없이 내밀더라고요. 하다못해 직장까지 제게 찾아와서 그 1시간 남짓한 짧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만남을 잡으려 하는데 와, 진짜 아들을 기어코 새장가를 보내야겠다는 저희 어머니의 의지는 무서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결국 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 딱 한 번 선자리에 나가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으면 뭔 사단이라도 날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을 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아가씨는 현재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아가씨인데 그렇게 똑 부러지고 야무지다고 하더라.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모랑 여태산게 걸리긴 한데 또 생각해보면 너 전에 처갓 사람들 드센 거 보면 차라리 없는 게 속 편할 수도 있고 결혼은 했는데 애 없이 이혼했으니 우리 손녀딸한테도 좋고 둘 다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끼리 서로 잘 이해해주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 라며 어머니께서는 제게 밀어붙이다시피 해 선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저는 간만에 옷에 신경 쓰고 여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 자리는 정말 오랜만이라 참 불편하고 서먹하더라고요. 여자는 톡으로 일이 좀 생겨서 시간이 좀 늦을 것 같다고 미리 양해해 놓은 상황이었던지라 저는 그냥 기대 안 하고 미리 시켜놓은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불현듯 고개를 돌렸을 때 카페 안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어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팔꿈치까지 오는 웨이브진 머리에 촌스럽지 않은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났는데 미처 제 인연이라고 생각 못하고 예쁜 여자다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쁜 여자는 제 앞에 서며 인사를 하고서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신성진 씨 맞으시죠? 저 오늘 선보기로 한 강윤진이에요. 늦어서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하며 제게 말을 거는데 생각지도 못한 인연에 저는 당황하며 얼른 하던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의자를 빼주며 매너를 지켰습니다. 부모님 없이 자랐다고 해서 내심 어두운 면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했는데 너무나 밝고 긍정적이고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편견이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얘기를 나눠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멋 모를 적 대학교 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바람을 펴서 헤어졌다고 얘기를 하며 덤덤히 자신의 얘기를 해나갔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결혼식은 올렸고 혼인신고는 안 했고 당연히 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솔직하게 시작하는 거라고 덧붙이더군요. 이혼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그 느낌이 가엽거나 안타깝거나 이런 비련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여자에게는 지나간 의미 있는 추억 한 조각 정도였던 것 같더라고요. 이혼한 상대방을 보호하면서도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며 이혼에 관한 이유는 성격 차이라고 둘러대며 정확하게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저 역시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특히나 아이가 있어서 많이 신경 쓰인다는 것에 대해 여자는 좋은 쪽으로 조언도 해주고 그간 제가 힘들었던 얘기들을 술없이 커피와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혼이라는 아픔이자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같이 나눈 친구가 되었고 연인이 되었고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와의 결혼을 결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이따금씩 아이를 찾아와 많이 챙겨주기도 했죠. 딸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품은 아이였기에 그녀가 손을 내밀자
기다렸다는 듯 덥석 잡아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허전함을 그녀에게 채웠습니다. 딸 때문에라도 우리는 부쩍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우리 사이에 자식은 장애물이 아니라 연결고리의 끈이 되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이부자리를 봐주고서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진작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우리 딸이 잘 따라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이가 사랑스러울 줄 몰랐어요. 그녀의 눈빛이 촉촉하게 스며드는 것을 보고 뭔가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다 싶더라고요. 평소 자기 말을 잘 하지 않는 그녀와 처음으로 술 한잔을 나누며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았는데 그 사연이 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20살 적 못 모르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마침 아기까지 들어선 상황이었어요. 전 남편과 저는 서로 사랑해서 같이 살고 싶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때 옛 시부모님들이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부모도 없고 자기 아들에 비해 학벌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일단 결혼부터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이 우겨서 저와 결혼식은 어찌어찌 올렸는데 결혼식 당일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와서 조건을 들이밀더군요. 아직 전 남편이 공부하고 자리를 못 잡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아이를 포기하고 혼인신고를 미루면 며느리로 올케로 받아들이겠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받아들였는데 하필 남편까지 바람이 나는 바람에 끝내는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고 1년 만에 이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 대해 참 미련이 많네요. 라고 말을 하니 그녀의 인생이 유난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 없다는 이유로, 학벌이 안 좋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에 대한 본 모습을 보지도 않은 채 그런 조건 따위로 현실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정당화시키는 건 참 비겁한 짓이더라고요. 전 비겁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맘 가는 대로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와 곧 결혼할 예비 신랑으로서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 역시 예비 며느리가 될 그녀를 아끼며 예뻐해 주셨고 그녀는 시부모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기라도 하듯 지극정성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부모님을 찾아뵈어서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예비 며느리 될 아이한테 잘해라. 많이 어루만져주고 보살펴주고 보듬어줘야 해. 애가 인성도 되고 예의도 바르고 부모 있어서 철없는 네 전처보다는 훨 낫더라. 생각도 깊고 보면 볼수록 애가 진국인 게 잘 살았으면 좋겠구나. 저는 어머니와 처음으로 뜻을 합하고 잘하기로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불과 2달 정도 앞두고 이미 살림을 차린 부부나 다름없이 되었고 결혼식 전에 신혼생활의 깨소금부터 맛봤어요. 간만에 여자와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껏 잠자코 있었던 존재조차도 잊고 있었던 전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피하자 참 끈질기게 붙더라고요. 더 우스웠던 건 제게 상대가 생겼다는 것이 점차 지인으로부터 소문이 나자 갑자기 벼랑간 애 어린이집까지 찾아가 애를 데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태 딸 버려두고 연락 없었던 여자가 생뚱맞게 저러니 황당할 따름이었죠. 전 어린이집 선생님께 소식을 듣자마자 부랴부랴 퇴근을 한 후 전처를 찾아내 몰아붙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를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데려가면 어쩌겠다는 거야? 친엄마가 애 보고 싶어서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게 내 연락은 왜 안 받는데? 새 여자 생기니까 이제 뭐
내 배는 것도 없나 보지? 당신 재혼한다며? 내가 재혼을 하든 안 하든 너랑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내 재혼을 너한테 일일이 통보해야 돼? 너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 굉장히 웃긴 거 알고 있어? 나도 만나는 사람 있어. 우리 회사 거래처 대표인데 나도 재혼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막상 재혼한다니까 괜히 우리 딸이 밟히더라고. 그러다 당신 재혼한다는 소식도 들었고 친엄마로서 딸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애 데려가서 키우던지. 그건 못하겠지? 커리어에 방해되고 재혼에 방해될까봐 애 데려가서 키울 생각은 없잖아. 내 딸, 네가 갖고 노는 물건 아니야. 너 신경 쓰이면 찾아도 되고 필요 없으면 등져도 되는 그런 쉬운 존재 아니라고. 쉬운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래서 내가 우리 딸 새엄마 될 사람 좀 보려고. 아니, 봐야겠어. 요새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내가 우리 딸 생각하면 맨날 가슴이 철렁거리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친엄마로서 우리 딸을 정말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볼 자격은 되지 않아? 라며 얘기하는데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저는 그때 제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보다 제 딸의 엄마가 되어주리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전처에게 저렇게 말해도 끝까지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하는 친엄마보다는 적어도 본인의 인생 때문에 아이를 버리고 간 친엄마보다는 좋겠다 싶었죠. 그 후에도 전처는 아이를 핑계 삼아 제 곁을 빙빙 돌았습니다. 마치 제가 재혼하는 걸 꺼리기라도 하듯 재혼할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저는 행여 전처가 제 여자를 찾아갈까 싶어 꽁꽁 감춰두고 만남을 피하게 했어요. 전처의 고약한 속미에 약한 제 사람에게 무슨 짓이라도 할까 싶어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결혼식은 성큼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순백색의 신부를 보았던 저는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워서 심장이 뛰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너무 좋아하셨고 신부 쪽 친척들도 두 번째 결혼이니만큼 서로 잘 살라고 독려하시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둘 다 두 번째 결혼이니만큼 작은 식장에서 친척과 가까운 지인분들만 모시고 결혼식을 했는데 특히나 제 딸은 아빠의 멋지고 늠름한 모습과 새엄마가 될 그녀의 예쁜 모습이 참 기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며 품을 파고들었던 사랑스러운 내 딸. 우리 세 식구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있고 꽃길만 펼쳐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막히고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신랑 입장 후 신부 입장이 막 들어올 무렵 갑자기 전처 식구들이 결혼식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며 전처와 장모님, 아니 전처 어머님이 성큼성큼 다가와서 난데없이 제 신부의 곱게 단정한 머리채를 잡는데 그야말로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가 감히 내 사위를 넘봐? 너 따위가 우리 손녀의 엄마가 되겠다고? 우리 딸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감히 네가? 너 우리 오빠 홀려서 인생 망하게 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 전남편까지 노려? 우리 오빠가 오죽했으면 너 버리고 지금 새언니랑 만나서 살림부터 차렸겠냐? 어쩐지 기분이 찝찝하고 그렇더니만 이 결혼 절대 못해. 내 허락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고. 라고 하는데 저는 당초에 이게 무슨 헛짓거리들인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신부에게 달려드는 두 여자를 억지로 밀어뜨리며 제 아내를 보호했고 보다 못한 주위 친척들이 나서서 그들을 떼어놓고 심지어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대니 경찰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 신부는 서러움에 펑펑 울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그런 가엾은 며느리를 품에 안아주며 다독거려 주었습니다. 저는 가장 축하받고 행복해야 할 날, 전처랑 전처 어머니랑 경찰들에게 조사를 받는 가히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만, 저는 숨겨진 진실을 듣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 결혼식 때 방해자는 전처와 그 어머니뿐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또 한 사람, 전처의 오빠인 제 한때나마 형님이라고 부르던 남자였죠. 모든 얘기는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매제가 결혼하려던 여자, 나와 예전에 결혼했던 여자야. 왜 내가 말했지? 부모 없고 배운 것 없는 여자랑 결혼한 적이 있었다고. 그 여자가 바로 저 여자야. 우리 가족들 덕분에 혼인신고 안 하고 사이에 애 안 낳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반반한 외모에 반해서 결혼했더니만 아주 사는 동안 집안에 분란이나 일으키고 재수가 없어서 내가 그때 평생 당할 괴로움을 한 번에 다 당했다고. 나중에 우리 와이프 만나서 결혼했기에 망정이지. 어쨌거나 매제도 저 여자도 우리 가족이었는데, 저 여자가 매제랑 결혼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봐? 사이에 조카도 있고 내 동생 입장도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되려 따지니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 대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정신을 차린 후 형님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전 형님이랑 전처랑 어머님이랑 이렇게 쓰레기일 줄은 몰랐습니다. 내 와이프 될 사람한테 나도 얘기 들었어요. 형님이 우겨서 한 결혼 일단 시킨 후 뒤에서 생긴 애도 포기하라고 하고 혼인신고도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어머님이랑 전처가 내 와이프 될 사람 그렇게 괴롭혔다고 들었는데, 참 사람 힘없고 약하다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나랑 내 와이프가 대체 당신네들한테 뭘 잘못했어요? 서로 모르고 만났고 심지어 내 와이프는 형님하고 혼인신고도 안 했다면서요. 당신네들하고 나하고 끝난 사이인데 우리 결혼이 왜 안 되는데요? 내가 왜 전처 입장이랑 2년 끝난 당신네들 집안 사정까지 생각하고 결혼해야 하냐고요. 라고 하자 전처 어머니와 전처는 제게 도리도 모르는 놈이라고 무작정 욕설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전처는 저한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며 우리 딸 불쌍하다고 울고불고 아주 생쇼를 했습니다. 저는 뒤를 저희 부모님과 친척한테 맡기고 일단 맘 아플 제 와이프를 데리고 나왔어요. 와이프는 예쁘게 단장한 머릿결도 화장도 다 엉망이 돼버린 채 그간 서러움이 몰려왔던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전 신우의 남편일 줄은요. 어쩌다가 이렇게 인연이 꼬인 줄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이 이렇게 망가져서. 라고 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실은 이게 참 그랬어요. 이 여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분명 이 여자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우리 부모님도 몰랐는데 모두가 모르는 상황에서 나타난 것들 때문에 커다란 똥덩어리를 맞은 것 같은 찝찝함은 어디서부터 손을 보고 해결을 봐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이 없자 제 신부는 자리를 일어서서 그동안 고마웠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멀어지는 그녀를 잡지도 못한 채 그대로 흘려보내고 저는 뒤돌아 설 수밖에 없었어요. 제 결혼식은 그대로 망쳐졌고 지인들이나 사람들은 저를 두고 손가락질을 하며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얼굴이 말이 아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소개시켜준 사람 역시 부모님이었기에 누굴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참 이상하게도 저를 향한 세간의 입방아보다는 무엇보다 상처받았을 그녀가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문득문득 그녀가 생각나며 같이 있었던 편안한 분위기와 느낌이 제 아련한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 그런지 더 미련이 남아 있었던 탓이었을까 싶어 고개를 저었지만 함께 지낸 흔적들과 시간들은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전처와 옛 처갓집 식구들은 제 결혼이 깨지자 코빼기도 안 비추더라고요. 전처는 이미 예고한 대로 회사 사장과 결혼 준비를 한다는 소식이 건너 들려왔습니다. 남의 결혼을 깨놓고 나도 한번 똑같이 결혼식 당일날 쳐들어가 볼까 했지만 똑같은 짓 해봤자 똑같은 사람밖에 더 되겠어요. 제 딸아이는 엄마도 그녀도 둘 다 안 오니 실망스러운 것 같아 묘하게 표독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제가 요새 정신 차릴 틈 없이 힘든 걸 아시고 뭐라도 먹일 부모 마음으로 전화하셨겠죠. 기운이 빠졌지만 어머니도 힘드실 것 같아 순순히 나갔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네, 바로 그곳에서 그녀가 함께 동석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머뭇거리는 절 보시고는 앉으라고 옆자리로 이끄시고는 음식을 주문한 뒤 나지막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인력으로 어디 될 일이니? 처음에는 나도 뭔가 잘못 돌아갔나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그쪽 집이랑 이 아이가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고 애도 없었으니 어차피 관련이 없겠다 싶었다. 나는 그냥 우리 집안 아이 될 사람 인분만 보고 인연을 믿기로 했어. 니들이 서로 정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니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연이 닿게끔 자리를 마련했으니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며 어머니께서는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녀와 저만 남은 상황에서 음식이 나왔고 저와 그녀는 한참 동안 음식을 앞에 두고 고개를 떨구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뭐가 그리 서러운지 저 역시 그녀의 울음을 듣고 울컥해서 그녀의 옆자리로 가 앉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저도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독거려 줄 수밖에 없었어요.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릿속은 복잡했고 그녀를 택한다면 더 많은 복잡한 상황이 올 것 같았지만 다시 만난 그 사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점에서 한참 눈물바람을 쏟은 그녀와 함께 음식점 문 닫을 때까지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문을 닫을 시간이 돼서야 그녀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자꾸만 손을 빼려는 그녀의 손을 다시금 꼭 잡았어요. 우리 혼인신고 합시다. 내가 이제 놓기가 싫어요, 당신을. 라고까지 했지만 그녀는 눈물을 잔뜩 머금은 채 몇 번이나 손을 억지로 빼려다가 제 품속에서 또다시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하는 것 같았어요. 제 원망 없이 모든 게 다 자기 잘못이라며 제 탓을 하는 그 여자에게 저는 인생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 시작해서 지금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못다한 혼인신고까지 하고 말이에요. 호적상으로는 그녀는 초혼, 저는 재혼이었습니다. 한동안 남의 시선이나 뒷담화에 시달렸지만 버티면서 다 풀고 하니 그것도 다 지나가더라고요. 어머니 덕분에 얼떨결에 다시 만나 잘 살고 있습니다. 얼떨결한 사랑과 삶이
아마도 이번 생 끝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사랑이란 게 여러 가지 생각할 것 없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뭔가 쟁취해야 할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머리보다는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그게 인생의 정답일 것 같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이, 그럼 그걸로 하겠다는 말에 더스트백에다 보증서까지 정성껏 챙겨주며 포장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방금 산 명품 물건을 난데없이 제게 쥐어주질 않겠습니까? 이거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선물하는 거예요. 미안하고 고마우면 밥 한번 사요. 라고 제게 생각지도 못한 대시를 하니 그제서야 속내를 알았던 저는 어이없게도 푹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남자들은 어딜 가든 나 같은 매력녀를 가만두질 않는구나라며 스스로의 매력에 도취되어 그 남자를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서울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자수성가해서 사업을 이뤘는데 그것이 대박이 나서 지금의 CEO 자리에 앉았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의 경영 방침과 사업의 비전들을 야심차게 제게 소개하며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얘기를 줄곧 하고는 했네요.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요약해보면 한마디로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이란 얘기인데 어쩐지 데이트 내역들을 보면 제게 쓰는 돈 씀씀이가 과히 남다르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인품도 좋아 무엇보다 사람이 너무나 착했고 자상하고 배려할 줄 알았던 남자친구는 제게 점차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당시 저보다 3살 정도 많았고 얼마 안 되어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네요. 저희는 서로의 부모님을 뵙기로 하고 상견례 날짜를 잡자 했는데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제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군요. 사실은 나 부모님 이혼하셨어. 황혼 이혼하신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부모님 찾아뵙기 전에 솔직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라며 그동안 집안 속사정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원래 남자친구 고등학교 시절부터 싸움이 한번 시작되면 경찰서에 가서야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집안 문제며 돈 문제며 바람 문제까지 다양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허나 시부모님들은 그나마 예비신랑 결혼할 때까지는 이혼을 참으려고 했다 했습니다만 4년 전쯤 아버지의 막바지 바람 때문에 크게 터져버려 두 분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예비신랑의 눈에는 어느덧 가득 눈물이 맺혀 있었고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깊어 보여서 저는 그를 다독이며 곁에서 위로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집도 3, 4년 전쯤 예비신랑네처럼 크게 사건이 한번 일어났었거든요. 다름 아닌 한평생 묵묵히 가족들 뒷바라지하며 가정밖에 몰랐던 얌전한 엄마가 가족들의 뒤통수를 친 후 다른 남자와 잠적한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족들에게 헌신하고 보듬어왔던 우리 엄마가 그렇게 크게 사고 칠 줄 누구도 예상 못했기에 가족들의 충격은 더했고 아버지는 그걸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도 자식들 때문에 사랑일 줄 알았던 내연남에게 배신당하고 돌아온 엄마를 다시 맞을 수밖에 없었고 다 잊은 듯 연기하며 사시고 계셨지요. 혹여나 우리 집 일이 예비신랑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될까 싶어 저 역시 다 털어놓으면서 사람 사는 거 거진 다 똑같아. 이혼하지 않았어도 속이 곪고 병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모님의 실수를 돌이켜보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잘 살자 라며 손을 잡아주니 예비신랑은 제 손을 맞잡으며 평생 서로만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선 저희 부모님께도 사전에 미리 일러두었죠. 과부마음 호르비가 안다고 오히려 아버지께선 예비신랑을 안쓰럽게 여기면서 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워낙 요새 이혼이 흔한 일이니 부모 이혼한 게 크게 흠잡힐 일은 아니지. 그놈의 바람은 참 어느 가정이고 문제구나. 왜 끝이 보이는 길을 굳이 가려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려 하는지. 제일 많이 힘든 건 죄 없는 네 신랑이었을 텐데. 우리가 더 그 사람을 위해 부모로서 노력해야겠다. 라고 아버지가 엄마를 보며 착잡한 듯 말씀하셨고 엄마는 찔린 모양이던지 짙은 그림자에 머뭇거리다가 그 자리를 떴습니다.
어쨌거나 전 아빠의 마음씨에 감사함을 느끼며 예비신랑을 저희 집에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누가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했던가요? 처음 이사 온 날부터 저희 엄마에게 백년 손님 대접을 톡톡히 받으며 예비신랑을 위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놓아 놀라움을 표했네요. 예비신랑 역시 이런 황송한 대접은 처음이라며 눈시울을 붉히는데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이거 다 손수 차리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제 생에 이런 걸 받아보는 건 처음입니다. 라고 얼떨떨해하며 얘기하자 저희 엄마는 농담까지 하시면서 이런 대접을 많이 받아보면 안 되지. 이건 백년 손님들한테만 주어지는 특권인데 엄마가 앞으로는 우리 사위 위해서 종종 솜씨 부려볼 테니까 그냥 우리 사위는 맛있게 잘만 먹어주면 돼. 알겠지? 하며 말씀하셨고 예비신랑은 한동안 말을 못 이었습니다. 그 많은 음식들을 한 가지씩 맛보며 저희 엄마께 요리 솜씨를 칭찬했고 훈훈한 분위기로 부모님과 예비신랑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나 그렇게 모든 것이 원만하게 흐르면 좋았을걸.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과의 만남은 악연이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어찌됐건 피할 수 없었던 상견례가 찾아왔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뒤틀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들께서는 각자 두 분 다 너무 바쁘셔서 그런지 날짜 조율이 도무지 안 되어 얼굴 뵙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일찍 와서 저와 함께 가벼운 담소를 나누며 긴장을 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시부모님은 나타나시질 않으셨죠. 예비신랑한테도 연락했지만 통 연락이 되질 않았고 거의 1시간 반 정도쯤 지났을까요? 아버지도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졌는지 노여움을 띠기 시작했고 엄마는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시며 내내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정민아,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라며 급하게 헉헉거리고서 예비신랑이 먼저 나타났고 바로 그 뒤에 예비 시부모님께서 한껏 도도하신 얼굴로 어깨 피고 나타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선 끝이 안 좋은 부부답게 냉기가 흐르더군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도 자리에 일어나서 딱 예비 식구들을 맞이할 무렵 엄마가 앞에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상견례 전체 장소를 울렸고 저희 아빠 역시 배치장이 된 동시에 예비시댁 식구들도 충격적인 얼굴로 저희 부모님을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갖고 있던 명품백으로 저희 엄마 얼굴을 세게 내리치셨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성을 잃고 엄마에게 달려드는 예비 시어머니를 예비 신랑이 말렸고 엄마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으시다가 다행히 아버지가 엄마 앞을 막아주는 덕택에 간신히 시어머니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한 듯 씩씩거리며 아버지한테 소리를 치는 예비 시모셨죠. 이혼한 줄 알았더니만 아주 잘 사시고 계셨네. 남의 가정 파탄내놓고 결국 가정은 지키셨어요. 아주 성인군자 납셨구만. 그러자 아버지도 쭉 상황을 훑어보다 알만한 듯 저에게 화를 돌리시고는 저와 예비 시모에게 이를 악물고 되받아쳤습니다. 네가 말한 예비시대 어른들이란 작자들이 이 사람들이냐? 겨우 잊고 사나 했더니 사람 하나 아주 잘 골라와서 들쑤셔 놓는구나. 그쪽들도 작작하시죠. 이미 4년씩이나 지난 일을 가지고서 새삼스럽게 왜 역정을 내십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먼저 가정적인 우리 아내를 홀린 건 그쪽 남편이지 않습니까? 4년 전에도 밝혀줬는데 그때도 지금도 왜 애꿎은 애엄마만 잡냐고요. 남편 단속이나 하시죠. 이제 남편 단속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네들 때문에 이혼해서 단속할 관계도 아니니깐요. 어이구 이놈아, 지금 이 집 식구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이나 알아? 네 아버지 4년 전에 바람나서 집 나간 상대 여자가 바로 이 여자야. 감히 뻔뻔스럽게 내 아들한테 장모라고 불리려고 이 자리에 딸 데리고 나왔냐? 네가 그 딸이냐? 눈매도 아주 지엠이 쏙 빼다 박아선 순 여신의 여시야. 돈 보고 우리 아들한테 접근했냐? 네 엄마처럼? 시모의 핸드백은 저와 예비 신랑에게도 향하며 흠씬 분풀이를 해댔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겨지지도 믿을 수도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4년 전에 바람핀 상대가 왜 하필 예비시부였던 건지,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예비시부는 주변 시선들을 못 이겨 이미 자리를 떠버리셨고, 예비시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팔자 타령을 하며 울며 불며 통곡을 해대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이 결혼은 무조건 안 된다는 말씀과 함께 저더러 초상집 마냥 펑펑 울고 있는 엄마를 모시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예비신랑을 뒤로 한 채 일단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나오는데 엄마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심하게 떨렸어요. 죄인인 양 고개를 푹 수그리며 내려온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덮어버렸는데 엄마가 안쓰러우면서도 저 역시 분노가 일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내 사람을 엄마 때문에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예비신랑 역시 몸을 추스린 후 자신의 엄마를 곧장 모시고 나갔고, 멀리서나마 마주친 예비신랑과 저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는 건 바로 눈앞의 미래를 암시하는 것만 같았죠. 집에 도착한 아버지는 4년 전 꾹 눌러 참았던 분노가 터지며 온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어요. 저 하나만 보고 참고 사셨던 아버지는 화병이 난 속을 어쩌질 못하셨죠. 아버지가 상견례장에서 예비시모 보고 이미 4년이나 지난 사건 같고 새삼 왜 그러냐 했지만 본인조차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성을 잃어버리시고 말았습니다. 집안 살림이 쉴 새 없이 거덜난 후 아버지는 숨을 몰아신 후에야 제 어깨를 붙잡으며 악을 써댔습니다. 그놈은 절대 안 돼. 내가 곱게 키운 너 하나 시집 잘 보내고 마음고생 안 시키려고 이날 이때껏 무슨 마음으로 버텼는데, 너 이렇게 애비 가슴에 대못 박을 순 없다. 절대로 그 집 구석하곤 엮이고 싶지 않을 뿐더러 네 신랑 될 놈도 지 애비 바람 유전자 받아서 아마 네 속 한참 썩일 테니 다 잊고 털어내라. 저는 울컥 눈물샘이 터지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비록 제 선택으로 인해 힘들게 사셨던 아버지를 잊고자 했던 악몽에 밀어 넣어버리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이미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나조차도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를 진정시킨 후 말했습니다. 아빠, 나 그 사람 사랑해요. 그 사람 없으면 나 살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 네 부모님 이혼하시고 제 갈 길 가시느라 잘 보고 살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때문에 그 사람이 외롭게 된 거잖아요. 그냥 전처럼 자식같이 받아들여줄 순 없으세요? 제가 그 사람하고 말을 잘해서 시댁하고는 연을 끊을게요. 네? 안 돼. 그놈만 보면 내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잘 알잖니. 만약 끝까지 네가 그 녀석이랑 결혼 생각을 굽히지 않으면 이날 이때껏 산 의미가 없어지니 난 모든 걸 끝내겠다. 네 아비 노릇도 포기하고 네 엄마의 남편 노릇도 포기하고서 모두 다 인연 끊는 걸로 하자. 라며 아버지는 차갑게 돌아섰고 도저히 엄마와 나랑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부대꼈는지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엄마는 멍하게 기계처럼 바닥에 엉망이 돼버린 살림들을 정리했고 그만 유리조각에 베어서 움찔하며 빼내려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아버지의 한 가지 싫어 엄마를 몰아붙였습니다. 아파? 그깟 유리조각에 손 베인 게 아파서 그러고 있냐고. 엄마 때문에 아빠는 심장이 멈추는 것 그 이상의 고통을 느꼈을 거야. 엄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깨진 나도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대체 왜 그랬어? 왜 우리를 배신하고 바람을 핀 거냐고. 라며 모든 원망을 쏟아내어 엉엉 소리내어 울었고, 엄마는 저와 함께 울며 미안하다는 소리를 끝없이 해대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질 않으셨어요. 어디서 주무시고 계신지, 식사는 제대로 하시고 계신 건지 걱정이 되었지만 그렇게 다신 못 볼 듯 나가버리셨으니 연락이 되리 만무했습니다. 엄마의 눈에서도 더 이상 후회의 눈물이 흐르지 않은 채 먼 허공을 바라보시기만 하셨어요. 식사도 잘 안 하시고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행여 엄마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더 이상 엄마에게 분풀이를 할 수도 없었네요. 생각해보면 4년 동안 일이 터진 후 엄마는 누구보다 열심히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노력하려고 했어요. 아버지도 꼭 저 때문에 가정을 지키신 게 아니라 그런 엄마 맘을 알았기에 한 번의 실수로 악착같이 여기시며 받아들이신 거고요. 그토록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가정이 아슬아슬하게 흘러가 버리니 애태우신 건 저 못지 않았을 겁니다. 그 후로 예비신랑과 한번 통화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희 어머님 입장에선 네가 원수 같고 미울 수도 있어. 겨우 가정 안에 돌아왔는데 어쩌면 너와 나 때문에 상처가 벌어진 거잖아. 나도 우리 부모님 이혼하기 위한 너희 어머님이 정말 밉지만 워낙 우리 아버지가 그 전부터 바람기가 다분했고 일을 많이 쳐서 어머님 아니더라도 다른 여자 때문에 이혼하셨을 거야. 그런 아버지를 둔 내가 더 미안하다. 라는데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이미 다 한 번 눈 감고 넘어갔던 일이 다시 불거진 건 제 책임인 것만은 분명했으니까요. 왜 운명은 이렇게 거지 같았던 걸까요? 왜 하필 나는 세상 그 많은 남자들 중에서 예비신랑을 사랑했던 걸까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지 그냥 부모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예비신랑만 보고 훌훌 단둘이 떠나고 싶었어요. 엄마는 제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아셨는지 손을 잡고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그냥 너 맘 가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괜히 부모 때문에 휘둘리면 나중에 더 불행해질 수도 있어. 어차피 부모란 건 자식한테 질 수밖에 없으니 네 신랑하고 결혼한 다음에 잘 살다가 나중에 애 낳으면 아버지 찾아가. 네 아버지 정이 약하고 모질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용서하고 받아줄 거다. 그럼 엄마는 어떡할 건데? 나 때문에 아빠랑 이혼할 거야? 엄마 걱정 말고 신경도 쓰지 마. 엄마도 엄마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못 모르고 네 아빠랑 어린 나이 때 결혼해서 오순도순 살았던 게 사랑인 줄 모르고 한순간에 눈이 멀어 잘못된 판단을 한 다 내 잘못이야. 묻고 살려고 한 것도 다 내 욕심인 것 같다. 책임 또한 엄마가 질 테니 너 알아서 원하는 삶 살아. 라며 엄마는 제게 힘을 주어 당부하셨습니다. 어떤 게 옳은 건지 무슨 판단을 내려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예비신랑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는데 그조차 지금 일이 많이 버거웠던지 며칠 만에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 걱정할까봐 회사 일이 갑자기 바빠져서 그런 거라며 웃으며 둘러댔지만 거짓말을 잘 못하는 그인지라 속내를 쉽게 알아챌 수 있었죠. 사랑하는 그와 저는 향후 우리 관계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비신랑은 개차반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착하고 이해심이 깊었어요. 자신보다는 나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염려해 주었고 저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믿고 끝내는 제 사랑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아빠보다는 제 인생이 먼저란 생각이 들었고 어찌됐든 엄마가 자초한 일이니 엄마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독한맘 먹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기로 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예정대로. 당신하고 도저히 헤어질 자신이 없어. 어려운 결혼할 만큼 우리 다른 사람 생각지 말고 서로 더 아끼며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줄 수 있지? 라고 하니 예비신랑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행복하게 해줄게. 네가 무슨 마음으로 얼마나 어려운 선택을 한 줄 아니까 내가 더 잘할게. 사랑해. 절대 네 선택에 후회하지 않게 해줄 거야, 정민아. 라고 제게 고백했는데 얼마나 제가 그를 사랑했는지 어느 때보다 설레었고 이 사람의 손을 잡은 그때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행복했어요. 비록 부모님께는 너무 죄스러웠지만 제 인생에는 이게 정답이다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부모, 형제, 친척 없는
반쯤 텅 빈 식장을 함께 들어갔고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의 결혼 덕분에 예상했던 일들은 다 터져버렸죠. 아빠는 엄마와 기어이 이혼을 하시며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고는 후유증에 시달리셨고, 가정주부로만 사셨던 엄마는 빈몸으로 쫓겨나 생기 유지를 위해서 비참하게도 이모네 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남의 집 파출부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불행에 대해 안쓰러워 개인적으로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혼한 이상 부모님 신경 쓰지 않고 살기로 했지 않냐며 이미 결혼한 예비신랑의 반대로 그럴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예비신랑 역시 부모님과 등지게 되었죠. 서로가 시댁 처가 없는 부부로서 살게 되었고 2년 후에 연년생으로 자식까지 2명 낳아 나름 행복이라 여기며 살게 되었죠. 목구멍에 작은 가시가 걸린 것을 애써 무시하고서 말이에요.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 엄마의 말 맞다나 아버지한테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갔지만 아버지께선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열어주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 후에도 몇 번이나 더 찾아갔지만 마찬가지여서 어쩔 수 없이 돌아서게 되었죠. 제 남편은 그 착하고 부드러웠던 사람은 몇 년이 지나니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의 연이은 문전박대에 잔뜩 날이 서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제 그만 좀 하자. 니네 아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린 손주 소녀까지 데려갔는데 맨날 문전박대 당하는 것도 지긋지긋해. 우리 부모님은 없는 존재처럼 살면서 왜 내가 니네 부모님한테 나까지 이렇게 절절매매 그래야 하는 건데? 난 더 이상 못해. 네 부모니까 네가 알아서 해. 무슨 말이 그래. 우리 부모님 당신 부모님이 어딨어. 나 얼마 전까지 불쑥 찾아온 술 취한 당신 어머님한테 툭하면 뺨 맞고 뒤지다꺼리 했었어. 당신한테 툭하면 이혼하라 부추기고 새로운 여자 소개시켜준다는 어머니께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리고 내가 모른 척해서 그렇지 당신 저번에 어머니 소개시켜준 그 여자랑 만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피는 못 속인다더니 당신 옷에 달고 온 여자 향수 냄새, 립스틱 자국들 다 알고도 우리 애들 봐서 참는 건지 모르는 거냐고. 네, 그렇게 저를 사랑하고 잘한다던 남편은 아이 낳고 몇 년 후에 시어머니께서 소개시켜준 여자랑 공공연히 바람을 펴댔고, 그거 아니더라도 사업한다는 핑계로 주변의 여자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옛말처럼 바람 피는 유전자가 따로 있었던 건지 정말 피는 못 속이는 게 맞았던 거죠. 그래도 제가 부모까지 버리고 선택한 결혼이기에 함부로 깰 수가 없어서 이악 물고 살아왔건만 남편의 이런 반응은 절 항상 벼랑 끝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 여자가 누굴 생사람을 잡아? 그러니까 누가 나랑 결혼하래? 울면서 나랑 결혼하자고 매달린 건 너였어. 우리 부모님 악연 때문이라도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주 후회된다. 후회돼. 원하면 언제든 이혼해 줄 테니까 말만 해. 아님 니네 엄마처럼 다른 남자랑 바람 펴주면 더 좋고. 라며 여느 때처럼 가버렸는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제 아이들의 귀를 틀어막은 후 겁먹은 아이들을 힘겹게 달래었습니다. 이제는 저 역시 엄마가 되어버렸던지라 행여 자식들 앞길에 누가 될까 싶어 꾹 눌러 참고 살고 있는 벌을 받고 있는 중이네요. 그나마 남편과 살고 있는 구실 하나가 그래도 우리 애들 사랑만큼은 끔찍해서예요. 애가 아빠만 찾지 않았어도 좀 더 끝내기가 쉬웠을지도 모르는데 부모 등지기는 쉬워도 어린 내 자식들만큼은 제 맘대로 할 수가 없네요. 아마 4년 전 그때 아버지도 저 같은 마음으로 엄마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셨을 테죠. 세상에서 가장 저를 사랑할 수 있는 부모의 아픔을 외면치 말고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았던 게 맞는 거였는데 그랬다면 엄마도 아빠도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을걸. 한낱의 바보 같은 선택에 그깟 신기루 같은 사랑이 사라진 지금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네요. 내 새끼들 잠든 어느 밤에 울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사연